하겠습니다. 하나 넘어갈만 하면 또 어려운 게 또 나오죠. 계속 견디셔야 돼. 계속 견디셔야 돼. 제 수업은 자료를 최대한 안 줘요. 자료를 많이 주는 강사가 여러분들이 보기엔 좋은 강사 같지만 제 수업 경험에 비춰보면 자료 던져줬을 때 답안지에 쓸 수 없는 자료를 던져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수험생 스스로 자료를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많으면 수험생한테는 스트레스야.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자료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줄 때도 가급적이면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사를 선택하실 때 자료를 너무 던져주는 강사는 절대 선택하시면 안 돼요. 특히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그럼 완전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자료 안 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제소기간에서 일부 안 한 거 정리하면 자, 안 경우 알지 못했으면 어떤 날이죠? 있은 날이에요. 있은 날. 그래서 223페이지 알지 못한 경우는 223페이지 맨 위에 반가로 이번에 알지 못한 경우는 있은 날부터. 근데 가로 안에 조문은 20조 1항이 아니라 20조 2항이에요. 2항. 그래서 양가로 가번에 이 경우도 두 가지. 임의적 전치니까 바로 가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이때는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양가로 가번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번에 심판을 거친 경우. 즉 네 번째 줄에 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역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1년. 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 근데 요 있은 날의 경우에는 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정당한 사유. 양가로 답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의 두 경우 모두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소할 수 있다라고 20조 2항의 단서에 나와 있어요. 네, 반가로 3번에 이제 안날과 있은 날의 관계는 어느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 기간은 종료해요. 즉 양자 모두가 경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소 기간은 이제 원칙과 예외인데, 자, 목차 구성이 어떻게 돼요? 222페이지 2번의 원칙과 예외에서 반가로 1번은 뭐예요? 안 경우. 알지 못했으면 어느 경우예요? 223페이지 알지 못했으면 있은 날로부터. 이해가시겠어요? 안 경우는 다시 두 가지.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심판을 거친 경우. 역시 있은 날로부터. 알지 못한 경우 있은 날로부터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심판을 거친 경우. 근데 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그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양자의 관계는 조문에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제 222페이지 맨 위에 의. 222페이지 맨 위에 3분의 1점에 의 취지가 있는데, 취소 소송은 일정한 제소기간, 예컨대 90일이 도과하면 더 이상 취소 사유 위법을 다툴 수 없다. 이게 이제 제소기간인데, 취지는 그럼 90일 경과하면 이렇게 다툴 수 없게 한 취지는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당의 행정일을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이제 키워드가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 키워드예요. 그 제소기간의 취지는 행정법 관계 안정성. 세금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데, 세금 1,000만 원 2월 1일 날 강남구 세무서장이 갑에게 부과했다. 근데 얘가 취소 사유 위법이 있다. 근데 만약에 제소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갑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얘를 다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겠어요? 얘를 다투어서 얘가 위법하면 인용 판결이 내려지죠.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처음에 이제 세금을 냈더라도 다시 얘한테 세금을 환급해 줘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전국에 한 10,000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국가에 세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세금이 나가게 돼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국가가 돈이 있어야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고 국가가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9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국가가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제소기간의 취지예요.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가운데, 자, 이 사안의 경우에는 배점이 높을 때에는 사안은 이제 안경우라고 한다면 안경우까지는 써주셔야 돼. 안경우. 그래서 이번에 원칙과 예외에서 안경우.
근데 이제 양가로 가번에 있은 날로 안 날로부터 90일은 다 쓸 수 있고요. 배점이 높아지려면 그 의미들을 써주셔야 돼. 의미. 즉 양가로 가번의 세 번째 줄 안날이란 뭐냐. 안날이란 당의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써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1심, 2심은 사실심이에요, 법률심이에요? 사실심, 사실관계 확정이거든. 3심 대법원은 법률심. 즉 안날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시켜 준 거예요. 안날이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며 처분의 여부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이 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내용들을 써주셔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번에 심판을 거친 경우는 뭐 그러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223페이지에 맨 아래쪽 로마자 사건의 사안 해결을 쓰시면 되고. 내용들은 다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이행제결의 경우나 형성제결의 경우에 처분은 몇 개 있는 거예요? 처분은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그걸 잊으시면 안 돼. 무엇이 원처분인지를 찾는 거라고. 뭔지 아시겠어요? 19조 본문의 문제예요? 단서의 문제예요? 본문의 문제. 본문의 문제. 본문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엇이 원처분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아까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변경 처분설은 앞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얘로 대체됐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변경 처분설에 의하면 요 4월 26일자 과징금 4억 처분만 하나만 있는 거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문 3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죠. 217페이지. 양가로 3번. 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거는 시간상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지금 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판례에 따르면 3월 10일자 과징금 4억 처분이고 변경 처분설에 따르면 4월 26일자 과징금 4억 처분이 대상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적법하냐?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소송 요건의 문제예요? 본안 심리의 문제예요? 본안 심리의 문제지. 설문 2는 소송 요건의 문제야. 소송 요건이 뭐가 있어요? 대, 원, 소, 전, 기가 있는데 설문 2는 대상 적격과 제소 기간을 물어본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본안 심리를 해야지. 본안 심리. 그래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본안 심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안에 이제 관련된 본안 심리의 내용은 성문법이 있죠. 시행령 43조 과징금 처분의 기준. 지금 만약에 정지 6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5억부터 3.5억인데 지금 4억을 부과했으니까 요 시행령 기준에 위반한 처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처분이에요? 위반한 처분이지. 이게 성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을 볼 때는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로마자 2번에 써줄 내용은 뭐예요? 시행령 기준의 법적 성질을 써줘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형식은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이에요? 법규명령 형식인데 실질이 뭐예요?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이잖아요. 이게 뭐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써주는 거잖아요. 학설은 뭐가 있죠?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수권여부 기준설. 판례 입장은 시행령 형식의 경우와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를 나눠보죠. 시행령 형식의 경우는 판례는 뭘로 보죠? 법규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법규명령에 위반한 처분은 결론이 어떻게 되죠? 위법하다. 이게 사안의 해결이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과징금도 너무 과중하다. 너무 과중하다는 무슨 원칙이에요? 비례 원칙이지.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써줄 내용은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검토죠. 비례 원칙 이용입니다. 비례 원칙 요건이 어떻게 되죠? 적필상. 근데 사안의 경우에 갑의 법 위반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가정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갑의 법 위반이 작은데 과징금 4억을 부과했다면 무슨 원칙에 위반해서?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할 수도 있다. 가정적으로.
그래서 그 설문 3은 앞에 배운 거 응용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설문 3의 검토에서 2번에 보시면 과징금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의 법적 성질, 정확히는 시행령 43조 기준의 법적 성질이죠. 가로 안에 부제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중간에 3번 과징금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교수님 목차를 일부러 남겨놓은 건데 제가 이제 일부러 남겨놓은 이유는 교수님도 목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3번에 들어갈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비례원칙 위반 여부죠. 비례원칙 위반 여부. 그래서 앞으로 다음 판부터는 하도 질문이 나와서 비례원칙 위반 여부로 바로 바꾸려고 해요. 3번 과징금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옆에다가는 비례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과징금 기타 쟁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심화해서 다루고 230페이지 보세요. 문제 26-1번. 일단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설문 1. 설문 1. 설문 2도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죠? 자, 같이 한번 보시죠. 230페이지 26-1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A는 이제 법인은 업자가 준칙을 위반해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법령에 근거해요. 근거하라는 얘기는 다른 처분했대, 다른 처분. 항상 근거하여 이렇게 나오면 다른 처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법인은 아까 최대치가 얼마였었죠? 5억이어서 개인인 업자는 5천만 원. 그래서 5억 최대치 5억 과징금 부과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의 값은 과징금을 전액 납부. 포인트가 전액 납부가 핵심이에요. 전액 납부. 나중에 위 과징금 부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5억 부과받고 4월 1일 날 전액 납부를 했다. 그럼 돈이 누구한테 가 있죠? 국토교통부인데 이제 국가에 가 있는 국가에. 그래서 국가에 가 있다. 이 돈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위법 사유는 단순 위법이면 무슨 사유죠? 취소 사유. 중대 명백이면 무효 사유죠. 그래서 위법 사유가 무효 사유인 경우를 낸 게 설문 2고 그다음에 취소 사유를 낸 게 설문 1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저 5억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검토하셔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가로 안에 이제 제소 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힌트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취소 사유 위법이 있으니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면 갑의 불이익은 과징금 부과하면 2월 말까지 납부 의무가 부과되니까 이거는 권력작용이에요. 권력작용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항고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취소에 위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쓸데없이 취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 비용 2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이거는 손해라고 하죠. 손해는 무슨 소송을 제기하죠?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익은 원래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납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5억이 지금 납부된 상태에 대한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납부된 것은 만약에 얘가 적법한 처분이라면 국가가 정당한 이득을 취한 것인데 얘가 위법한 처분일 때는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당 이득을 달래는 소송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정확히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이행 소송이에요. 이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갑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부당한 일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가 피고예요. 취소소송의 원고는 갑이고 피고는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A가 피고예요. A가. 국가배상 소송도 정확히는 국가배상 의무 이행 소송인데 이것도 원고는 갑이고 피고는 국가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 가운데 납부된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거기 납부된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에요. 그럼 만약에 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얼마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법원이 저 과징금의 취소의 위법을 심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슨 문제죠? 선결 문제야. 아주 잘 봤어요. 선결 문제.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행 소송에서 써줘야 될 내용은 선결 문제를 쓴 거예요. 선결 문제.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선결 문제. 요거는 효력 부인이 선결 문제인 경우에요? 아니면 위법성 확인이 선결 문제인 경우에요? 효력 부인이죠. 국가배상 소송이 위법성 확인이 선결 문제인 경우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효력 부인이 선결 문제인 경우예요. 근데 저 과징금 부과 행위는 성립, 그다음에 무엇까지 추정돼요? 유효성까지 추정된다. 유효성 추정설이죠? 다설 판례 입장. 유효성까지 추정되니까 효력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부정설. 부정설이 다설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보면 232페이지에 중간에 로마자 3번에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있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써줘야 될 내용은 뭐죠? 선결 문제를 쓰는 거예요. 선결 문제.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선결 문제를 써나갈 때 배점이 낮으면 바로 3번에 선결 문제를 써주면 되지만 배점이 높을 때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공정력부터 쓰셔야죠. 공정력.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기억 떠올려 보시면 공정력 개관에서 양가를 의의가 있고 양가로 이번에 공정력과 구성조건적 효력과의 구별 여부에 대해서 비구별설이 다설이에요? 구별설이 다설이에요? 구별설. 양가로 3번에 공정력의 근거에서 동그라미 1번에 적법성 추정설은 소설이고 동그라미 2번에 유효성 추정설이 다설이다. 그래서 이제 3번에 선결 문제, 양가로 2번에 사안은 이제 취소 사이에 하자가 있으니까 효력 부인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부정설, 부정설이 다설 판례 입장이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이 추정된 효력이므로 이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의 수소 법원을 구속한다. 그래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통설과 판례 입장. 그래서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왜냐하면 이 과징금 처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면 돈을 돌려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에 입었으니까 취소돼야 된다고. 그 취소되는 경우는 A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가 잘못 부과했구나 해서 취소하는 건 무슨 취소예요?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 그 다음에 A2나 요 행정소송의 수소본, 취소송의 수소본인 심판이나 소송, 취소송을 제기해서 갑의 주장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면 무슨 판결을 하죠? 취소, 인용 판결이니까 취소 판결을 한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 뭐예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가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면 인용 판결. 얘가 전부 위법이면 전부 취소하는 전부 취소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취소 판결이 만약에 10월 1일 날 나왔다. 그러면 과징금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법원에서 선결문에서 심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소 판결이 나온 후에는. 근데 만약에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이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결 문제지. 왜냐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232페이지에 중간에 로마자 3번에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 거기에서 선결 문제 쓴다 할 때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 써준 이유 아시겠어요? 취소 판결이 나온 후에는 당연히 심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로 가서 3분의 1 지점에 로마자 2번에 취소 소송에 의한 가능성. 이제 여기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속력을 배우게 돼요. 기속력.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음을 2월 1일 날 알았으면 안날로부터 며칠 내에 소송 가야 되죠? 90일이죠. 90일. 바로 갈 수 있는 거니까. 90일이면 이제 5월 1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설문 1에서 두 번째 줄에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가면 맨 처음에 무슨 심리를 하죠? 요건심리. 요건심리가 어떻게 돼요? 대, 원, 소, 전, 기에서 기. 대상적격, 과징금은 상대방에게 2월 말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니까 우리가 배운 행정위 가운데 무엇이에요? 하명이 하명. 대상적격 충족이죠. 충족. 그 다음에 제소기간도 설문에서 주고 있어요.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4월 1일 날 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소송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본안심리. 본안심리 해서 원고 갑의 주장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면 무슨 판결을 하죠? 인용 판결, 취소 판결. 이게 이제 1심 법원이에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취소 판결이 나오면 원고가 이긴 거예요? 피고가 이긴 거예요? 원고 갑이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 했으니까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고 갑이 이긴 거고 승소한 것이고 반대로 피고 A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패소한 거, 패소. 거꾸로 A의 주장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면 무슨 판결을 하죠? 기각 판결. 기각 판결이 나오면 누가 이긴 거예요? 원고가 이긴 거예요? 피고가 이긴 거예요? 피고가 이긴 거죠. 피고. 피고 A가 승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원고 갑은 패소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우리나라 법원은 몇 심제죠 혹시? 3심제.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만약에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만족해요. 자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럼 2심에 불복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 상소. 그 중에서도 특히 1심에서 2심 가는 거를 항소라고 그래요. 항소. 그래서 2심은 고등법원인데 고등법원을 다른 말로 항소심 법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항소, 상소를 제기할 때는 이긴 자가 상소하겠어요? 진 자가 상소하겠어요? 진 자.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졌으니까 이 사람이 상소하는 거예요. 상소. 취소 판결이 10월 1일 나왔다. 그러면 상소 기간이 14일 내에 상소를 해야 돼요. 14일. 그러면 10월 15일까지 초일불산입이면 15일까지 상소를 해야 되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해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상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요. 확정. 여기 10월 1일 날 1심을 끝내는 판결이 나오면 이걸 종국 판결이라고 해요. 따라해서 당해 신급을 끝내는 판결을 종국 판결이라 한다. 상소 기간 등이 경과해서 더 이상 상소심에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국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종국 판결하고 확정 판결하고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종국 판결하고 확정 판결하고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10월 1일 날 나온 판결은 1심을 끝내니까 종국 판결. 그 다음에 상소기간이 경과해야 이 종국 판결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나온 김에 하나 더. 만약에 A가 10월 2일 날 항소를 제기했어요. 항소를 제기해서 자 A의 주장대로 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면 A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심에서 과징금이 위법하다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자기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니까 1심 판결이 잘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A의 주장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면 항소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있죠. 이유 있으면 이때는 항소 인용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항소 인용. 항소 인용을 한다는 거는 1심 판결이 잘 나왔다고 해주는 거예요? 잘못 나왔다고 해주는 거예요? 잘못 나왔다. 그래서 파기해버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걸 파기환송. 자기 스스로 재판한 걸 파기자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여전히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면 1심 판결은 제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항소 인용이에요? 기각이에요? 항소 기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상소심에서 구제를 못 받았으니까 또 상소를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2심 다음에 뭐죠? 3심. 3심 무슨 법원이에요? 대법원. 대법원에 상소하는 제도를 상고라고 그래요. 상고. 대법원을 다른 말로 상고심 법원, 상고심 법원 이렇게 불러요. 근데 대법원에 갈 때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제를 갖고 다투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 문제를 갖고 다투러 가는 거예요? 법률 문제. 법률 문제와 관련돼서만 가는 게 원칙이에요. 대법원에 갈 때는.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확정시켜 줘야 돼요. 예컨대 감정평가 준칙에 위반했다. 지금 사안에 과징금을 왜 부과했냐면 감정평가 준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부과했다. 그러면 감정평가 준칙에 위반했으니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 A이고, 위반하지 않았으니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갑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준칙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위반했는지는 법령 문제예요, 사실 문제예요? 사실 문제지, 사실 문제. 그거는 어디에서 확정시키는 거예요? 사실심, 1심, 2심에서 확정시키는 거예요. 뭘로 확정시키죠? 이 사실을 증거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증거. 증거는 사람이 증거인 거를 뭐라고 부르죠? 증인, 인적 증거, 증인. 물적 증거,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이걸로 만약에 준칙에 위반하지 않았으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사실 오인으로서 위법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준칙에 위반했으면 제대로 한 것이니까 적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 갈 때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사실 문제는 아니고 무슨 문제를 다퉈야 돼요? 법률 문제. 그래서 법률의 의미라든가 법규 명령의 의미라든가 이런 걸로 다퉈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안날의 의미 대법원에서 뭐라고 확정시켰죠?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위법임을 판단한 날은 아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얘기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차 시험도 공부하죠. 1차 시험 할 때 민법에서 뭐 여러 가지 판례를 외우잖아요. 그 판례는 다 대법원 판례를 외우고 계시죠? 그 법령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시험 문제로 내는 거잖아요. 좀 이해 가시려고 믿고, 하여튼.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돼. 1심에서 2심 가는 건 뭐예요?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거는 상고. 상고심까지도 갔는데도 졌어. 그럼 상고가 기각되고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상소할 수는 없죠. 그때도 판결이 확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소로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거죠.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일로 와서. 그래서 갑의 주장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판결의 효력 문제가 발생. 판결의 효력 문제. 일반법이 민소법이고요. 이 민소법의 특별법이 행소법이에요. 그래서 판결의 효력은 민소법과 관련된 것이 적용이 되는데 그건 기판력이고, 지난번에 기판력 했던 거 기억나요? 안 했었나? 기판력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인 행소법상의 효력은 29조의 효력과 30조의 효력이 있거든요. 29조는 만약에
여기 복잡하니까 10월 1일 날 확정됐다고 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니 과세처분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인용 판결 서를 쓸 때 주문 과세처분이 위법함으로 취소한다. 이유 갑이 주장한 위법사유를 쓰는 거예요. 위법사유. 그럼 갑이 주장한 위법사유는 유형화시키면 주, 내, 절, 형의 위법사유. 이건 아시죠? 예컨대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는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 그럼 무슨 하자예요? 절차의 하자죠. 그래서 청문 절차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걸 이유에 쓰게 돼요. 이유. 판결서는 주문과 이유가 있는데 이유에 쓴단 말이야. 위법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판결서는 10월 1일 확정됐지만 과징금은 언제 있었죠? 2월 1일에 있었어요. 2월 1일 과거로 돌아간다. 이걸 소급표라고 해요. 소급표.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표 2월 1일로 돌아가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5억이 있었는데 얘를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으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발생, 변경, 소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해요? 소멸한 거죠. 소멸. 이런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형성력이라고 해요. 형성력. 좁은 의미의 형성력.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는 건데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한테 미친다? 그게 제3자효인데 조문에는 29조 1항에서 제3자효만 두고 있어요. 예컨대 건축주 갑에 대해서 허가 났으면 인근주민 을이 소송을 가서 허가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과거로 돌아가서 허가 없어지는 효력, 소급표, 협의의 형성력. 원고 피고가 아닌 건축주 갑은 2월 1일 날 있었던 허가가 10월 1일 날 취소 판결이 나오면 10월 1일부터 공사를 못하게 되죠. 또는 2월 1일부터 공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가 아닌 자를 뭐라고 하냐면 제3자라고 해요. 이 제3자 갑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효력 이런 거를 제3자효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형성력의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서도 한 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잘 안 나오는 건데. 행서법 29조 한번 보시죠. 행정소송법 29조 한권정리는 482페이지에 있어요. 29조 취소 판결 등의 효력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 이해가세요? 확정 판결 상소기간이 경과한 거예요? 경과하지 않은 거예요? 경과한 거지. 그걸 확정 판결이라고 한단 말이야. 처분을 취소한다는 말은 무슨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판결을 하죠. 인용 판결인데 전부 위법이면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한단 말이야. 만약에 일부가 위법하면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하는 거죠. 전부 위법이든 일부 위법이든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원고 피고가 아닌 자를 뭐라고 해요? 제3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제3자효 규정만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처분이 소멸하는 등의 협의의 형성력 제3자에게 영향이 미친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조의 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이 더 중요해요. 기속력. 자,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행정청. 행정청은 원고예요, 피고예요? 피고죠, 피고. 피고도 당사자잖아요. 그 당사자의 행정청. 이 사안으로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반복 금지하도록 기속한다. 이걸 반복 금지효라고 그래요. 반복 금지효. 그다음에 2항과 3항은 재처분 효력이에요. 재처분력. 기속력의 내용이 반원제가 있는데 원상 회복효는 조문에 없고 2항 3항에 재처분 의무가 있어요. 2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즉 무엇을 취소한 경우죠? 거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거부처분을 취소한 경우 거부처분은 수익적 처분과 관련돼요? 침익적 처분과 관련돼요? 수익적 처분과 관련되잖아요.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 사업인정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 그러면 거부가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런 뜻이에요. 확정되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가 주문과 이유예요. 주문과 이유. 아까 판결서는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 이게 재처분임이에요. 재처분임이고. 30조 3항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이 반원제가 있는데 원상회복효는 조문에 없어요. 원상회복효. 그래서 232페이지 교재로 와서 232페이지 보세요. (232페이지에) 맨 위에 4번에 보시면 기속력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인데 기속력의 내용 반원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반원제. 반은 뭐예요? 반복금지 효력. 원은 원상회복 효력. 제는 재처분 의무. 근데 아까 반복금지 효력은 30조 1항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30조 1항. 재처분 효력은 30조 2항 3항. 특히 2항. 원상회복 효력은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납부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원상회복 효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이 가배추행대로 위법해서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예컨대 10월 1일 날 확정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반복금지요. 침입적 처분의 경우에는 반복금지요. 돈을 납부한 경우는 원상회복효. 거부 처분을 취소하면 재처분 의무. 반복금지호는 30조 1항. 원상회복효는 조문에 없고 재처분 의무는 30조 2항. 반복금지호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빵빵년이었는데 빵 1년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1일 날 A가 다시 동일한 법 아까 뭐 32조 43조 기준 이런 것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 준칙에 위반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갑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 예컨대 과징금 부과처분이 왜 취소 판결이 났냐면 청문 등을 거쳐야 되는데 청문 등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유 절차의 위법이죠. 절차의 위법. 청문을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다. 근데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또 청문을 거치지 않고 또 과징금 5억 처분을 날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반복금지효 등을 규정하지 않으면 갑은 빵 1년 2월 1일 날 과징금 부과처분 5억이 나오면 또 청문 없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취소선 가야 돼. 또 취소선 가서 또 취소 판결 나와봤자 또 나오면 또 나가야 돼.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속력 판결의 효력을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용 판결 아무리 나와봐야 얘는 무의미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용 판결이 무의미하게 된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반복하는 게 금지되는데 동일 내용의 처분을 반복했다. 그러면 이때 효과는 기속력에 위반해서 당연 무효가 돼요. 당연 무효. 이게 기속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 효력은 위법한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거야. 있기 전의 상태. 지금 빵빵년 2월 1일 날 과징금 5억이 갑에게 부과됐죠. 근데 얘가 위법해서 취소되면 이게 있기 전의 상태는 5억이 국가에 가 있는 거예요? 갑에게 가 있는 거예요? 갑. 원래 요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돈이 갑에게 있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복금지만 두면 동일한 내용의 5억 부과처분을 하면 당연 무효의 위법이다.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은 어디에 있어요?
돈은 국가에 있잖아요. 돈이 국가에 있는 상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국가에 있는 걸 다시 과징금 부가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해 줄 효력이 있다. 그게 원상 회복효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얘는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를 인정할지 부정설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인정해야 된다는 긍정설도 있고. 사안의 경우는 어느 설을 택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긍정설을 택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2페이지에 세 번째 줄, 4번의 세 번째 줄, 원상회복 효력 또는 의무가 행서법 30조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부정설, 실익이 크지 않아 부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동그라미 번에 긍정설이 다설이에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법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상태, 결과를 다시 제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통설적 견해. 개정안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원상회복 효력을 인정하면 5번에 기속력 위반의 효과는 만약에 기속력 위반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돼요. 6번의 사안의 경우 취소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긍정하는, 즉 긍정설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A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말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 그러함으로써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로 가서 기존력은 나중에 또 자세히 정리할 거예요. 231페이지 로마자 2번의 중간 부분, 취소송에 의한 가능성. 자, 돈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는 거죠? 기속력이 두 문자가 뭐예요? 반, 원, 제가 있는데 어떤 효력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원상회복 효력으로. 원상회복 효력으로. 기속력을 써주는 건데 아까 거기가 핵심이지만 배점이 있으니까 기속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써줘야 돼요. 1번, 기속력의 의의는 30조 조문이에요. 확정 판결은 관계 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바. 그 의무가 뭐냐? 반원죄 의무. 의무를 발생시키는 바,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30조. 조문은 30조 외우셔야 돼요. 다시 기속력의 취지는 뭐예요? 만약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면 계속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취지가 뭐예요?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죠. 그래서 기속력은 인용 판결로 다시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판결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키워드가 이제 인용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다. 어떻게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면 기속력에 위반해서 당연 무효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말이에요. 2번의 성질이나 3번의 범위는 또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속력의 취지만 써보세요. 취지하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4번에 기속력의 내용 써봐요. 기속력의 내용. 4번의 타이틀이 잘못됐는데 위반의 효과는 지우셔야겠다. 내용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사안의 경우까지 세 군데 쓰시는 거예요. 취지, 내용, 사안의 경우. 한 5분 정도 쓰시고요. 4시 10분에 들어올게요.